내가 자 봅시다. 아 이거 작품 그리고 그래. 똑같이 나이키냐? 커플이야? 야, 그 자취생도 나이키던가 보다. 야, 이것도 나이키야. 얘는 틀렸어요. 얘랑 이게요? 추 아니에요. 나머지는 맞았어요. 얘는 아니에요. 도저히 안 썼는데? 얘는 시제 틀렸잖아요. 작년에 틀렸어요. 이거 이거 안 하는 거 같아. 글씨를 참 잘 썼네.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왜냐면 그거 외에는 칭찬할 게 없어서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족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만족하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용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시제 쪽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의미상주어 활용하는 데고. 그래서 enough to를 정할지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 여기는 잘 썼는데 의미상주어랑 투부정사 쓰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자, 다음에 시작. my old friend. 이건 뭐야? C-word 이건 뭐야? 욕 같잖아 이런 C-word. 이거 상관없어. 예절 써. 이건 왜 빼놓지? 본인 문서 안 해놓고. 와. 여기 띄워져 있잖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쪽 방실에 분필 여기 있구나. 자, 표정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아니 이게 어떤 강의실은 위에 거 어떤 강의실은 아래 거고 헷갈려 내가 그래서.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들이 저도 말해줘야지. 안경을 못 써. 렌즈 껴야지. 눈 바꿔. 너무 내가 보기가 힘들다. 내가 보기가 힘들다. 부담스러워. 그들이 친한 친구일 것 같지는 않았다. 과거 시제죠. 여기서 인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는 이 둘이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 다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건데요. 단서를 보면 it이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it이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it seemed that으로 쓴다는 게 일단 한 세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it seemed that. 오케이? 자, 이 seemed that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seem 투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됐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it이 아닌 다른 이 대절의 주어를 쓸 때이고요. 기본적으로 it이 나오면 it seemed that이 한 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it didn't seem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제 썼고요. 대절이라고 보자면 they were close friends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절에 주어가 여기 동사 그다음에 close friends 보어가 나온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요, 이 seem이라는 동사가 이 전체를 이제 보어로 갖는 동사예요. 여기가 주어고요. 됐어요? 구문 분석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독립부정사 해갖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암기 파트였습니다. 암기 파트. 그래서 to tell the truth. 나는 지난주에 네 생일이었던 것을 잊어버렸다. 나는 잊어버렸다. I forgot.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여기에서 it은 이제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달, 계절, 명암고리, 온도 등등등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은 없고요.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다. Last week.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너무 크니까 아래 안 보이잖아, 영어가. 응? 자, 너의 비밀번호는 너가 기억하기에 충분히 쉬워야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알아내기에는 어려워야 한다. 여기서 어려워야 한다 해서요. 사실은요. 충분히란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your password should be easy. 쉬워야 된다. enough to가 이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너가 기억하기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미상주어 for 목적격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to remember.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enough를 수식하는 구조고요. But hard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hard는요. 앞에 나와 있는 easy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hard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 enough가 생략된 거예요. enough. 됐어요? 그러니까 enough for someone else to figure out 이렇게 되는 건데 enough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성공은 보통 그것을 찾기에 너무 바쁜 사람들에게 온다. 자, 성공은 온다. 주어 동사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찾기에 너무 바쁜.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뭐였어? 이게 투투였죠. 투투.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에는 너무 바쁜. 여기에서 be looking 대신에 그냥 look으로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 특히 여기서 people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문맥적으로는 상관없어요. people로 써도 되는데 힌트 단어를 보면 those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those로 써야 맞겠죠. 이거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독해나 또는 이렇게 영작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those who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those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 있고요.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쓴 거예요. 되셨죠? those 대시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보기가 힘들어, 보기가. 아, 진짜 누구 때문에? 아, 진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 진짜 누구 때문에? 자, 5번 보겠습니다. 나는 작년에가 일단 힌트예요. 작년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해 봤다라고 나왔습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는 어때요? 얘는 현재죠. 만족스러웠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만족스럽다. 얘는 현재야. 근데 작년에 시도해 봤었다. 이거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둘의 시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satisfied를 수식하는 구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투부정사 할 때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 투부정사가 지금과 같이 어떤 감정에 대해서 수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nice to meet you 있죠. nice to meet you. 어떻게 해석해요? 만나서 반갑다는 거잖아. 그럼 얘만 해석해봐. 얘만 해석하면 만나서. 얘만 해석하면 만나서야. 만나서. 됐어? to meet만 해석하면 그러니까 뭐뭐 해서야. 뭐뭐 해서. 됐어? 이때 투부정사가. 이때 투부정사가 뭐냐?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반갑다는 감정이 드는 거야. 왜? 그 원인이 뭔데?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왜? To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 last year. 작년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해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to have pp로 쓴다는 점. 왜냐면 얘는 현재지만 얘는 그 이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last year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o have pp로 썼다. 금시 두 마리 왜 이렇게 눈빛이 방금 전에 금민지 눈빛. 이 깜빡거리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졸리다는 거죠. 그렇죠? 수업 시작하니까 이제 막 졸리죠. 그죠? 아니에요. 헤드락을 아까 내가 좀 살살 걸었나? 아니. 네, 6번 볼게. 자, 나는 스스로 마라톤을 완주했던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현재죠? 그렇죠? 자랑스러웠다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완주했대요. 완주했던 거. 이거 뭐야? 과거예요.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올해부터 시험을 볼 텐데요. 이 영작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시제입니다. 시제. 이 시제 갖다가 틀려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시제가 사실 이제 그 고등부 기준으로는 시제를 갖고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특히나 이렇게 영작에서 만약에 시제를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안 줍니다. 부분 점수도 안 줘요. 5점짜리면요 그냥 날라갑니다. 5점. 됐어요? 그 부분 점수 안 주기로 유명한 학교가 특히나 오마중이에요. 오마중 다니는 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be proud of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을 하는 건데 be proud that을 써도 되긴 합니다. be proud that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that을 쓸 거면 이제 주어 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때는 I completed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뒷부분 똑같이 이렇게 써도 정답은 인정입니다.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노래를 들으면 나는 그것에 의해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나는 훌륭한 노래를 들으면 이 들으면이라는 것 자체가요 뭐뭐 할 때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when을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고요. 심지어 if 써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훌륭한 노래를 들으면 나는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help 나왔죠? 그럼 뭡니까? cannot help ing로 쓰거나 아니면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으로 쓰거나 둘 다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by it까지 써줬고요. 여기서 영감을 받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being inspired 또는 be inspired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나는 내 결혼식에서 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저는 별로 고대 안 됐었어요. 어쨌든 자, 그럼 뭐뭐를 하기를 고대하는 거니까 look forward to ing 이것부터 떠올려야겠죠. 일부러 제가 forward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으로 써준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to sing. 여기서 주의할 점, 이 ing형으로 쓴다는 게 바로 주의점이죠. 왜냐면 앞에 있는 to가 전치사였습니다. 전치사. 부정사가 아닙니다. 자, my childhood friends. 아마 이 childhood 몰라서 틀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and my wedding, 웨딩에서.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챕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이제 분사 파트를 이제 조금 했었는데요. 자, 이제 대면으로 할 때랑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랑은요,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접근을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존에 제가 이제 영작 수업 자체를요, 사실 지금 거의 한 2년 반 만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영작 수업을 안 했었어요. 기존에 제가 원래 어떻게 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일단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법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얘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영작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각자 숙제로 해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채점도 다 되어 있죠? 아니에요? 채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표정들이 있고 채점?
우리 그런 거 했나? 약간 이런 표정들이라서 예, 지금 금민지 딱 보니까 채점 안 했거든. 안 했지? 그러니까 오셔서 여기 답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지 잠깐만 니네 답지 안 내지 않았냐? 생각해보니까 그치? 아 근데 썼던 사람들은 냈었던 거지. 여기 세 마리는 냈었고 나머지는 아마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세요 답지 다. 네. 어? 어머님이 셀프로 오케이. 그러면요 지금 저한테 답지 주시지 마시고요 채점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주세요. 수업 끝나고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간 오셔서 숙제 검사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 항상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항상 채점하세요. 이건 영작뿐만 아니라 독해, 어법 다 마찬가지인 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영작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푸는 시간을 좀 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푸는 시간을 좀 줄 건데 이거를 제가 돌면서 즉석으로 좀 채점을 할 겁니다. 즉석으로 채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숙제로 해왔던 거 이런 거에서 이제 혹시 이제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 본 것처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답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쓴 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파트를 이제 살짝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마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현재분사랑 과거분사의 어떤 의미에 관련된 거 정도는 했었던 것 같고 품사 형용사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도 제가 혹시 얘기했었나요?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쓴다 이거 얘기했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아마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분사와 동명사 비교하는 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말했잖아요. 이제 은총이가 이제 담배 피러 갈 때 이제 스모킹 에어리어 하면서 얘기했었죠. 담배 피기 위한 공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머지들 중에서 혹시 이제 설명 안 한 게 있나 하고 좀 이제 쭉 보는데 다 했던 것 같아요. 5번에 나와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쪽도 제가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자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면 분사 구문이 나오네요. 분사 구문. 자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사 구문이 지금 난이도가 꽤 있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배운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거는요 2번 정도예요. 2번 요거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일단은 이제 아마 좀 생소한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개념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사구문은요. 자 일단은 분사구문이 뭔지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분사구문이 뭐예요? 분사구문이란 게 뭐야? 오늘 저기 저 온라인 수업하고 있나? 또 다 벙어리야 벙어리.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아마 이 정도로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의미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말이 다 나왔는데요. 분사구문이란 건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부사절을요. 부사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분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사를 이용해서 구의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언어든 간에 이제 길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짧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요.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절의 형태가 조금 길게 나오고 구의 형태가 비교적 짧게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제 구라는 거에는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that을 쓰는 경우가 절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보통은 좀 더 길어지고 길어진다는 거는 보통 좀 공손하게 표현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만 맞다면 절을 구로 바꿀 수 있고 구를 절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의미만 맞다면.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투 있죠, 투투. 이 투투를 어떻게 바꿨어? so, that, 주어 can't 동사원형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뭐야? 투부정사. 얘는 구거든요, 구. 근데 얘는 대절로 바뀌었죠? 절로 바뀐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구를 절로, 절을 구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요. 어떻게? 그냥 의미에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요. 의미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는요. 둘 중에 이 아래 거가 조금 더 자세하고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명사 구와 명사 절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둘이 의미만 맞다면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미만 맞다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사절과 부사구가 있다면 얘네도 의미만 맞다면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절의 종류를 좀 보자면 부사절의 종류는요 아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가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안 쓸게요.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합 관계사 혹시 배우셨어요? 복합 관계사? 그게 뭐지 하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일단 안 배웠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 끄덕거리긴 하고 뭐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복합 관계사가 뭐냐면 관계사에다가 ever 붙인 애들 말이에요. 뭐 whatever, whenever, however 뭐 그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 소리 나온 사람은 이제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복합 관계사도 참고로 부사절입니다. 근데 걔 빼고요. 웬만한 대부분의 부사절은 접속사의 주어 동사예요. 이게 부사절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는요 그런 애들입니다. 뭐 as가 될 수도 있고 as, 뭐 until, if, because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구의 버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구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하는가? 이때 바로 분사를 이용해서 구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를 현재 분사 ing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사실 그 원리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이게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접속사의 주어 동사 부사절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절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1단계를 볼게요. 첫 번째, 이 접속사를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문법책을 보면요. 접속사는 사실 지우냐 안 지우냐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꼭 지워야 된다, 지우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어 같은 경우는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둘이 똑같아야만 지우는 겁니다. 주어가 다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둘이 같으면 지우는 거고 이 동사는 ing정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라는 녀석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잖아.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쌤이 지금 ing형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럼 무조건 ing로만 써야 돼? pp는 쓰면 안 돼? 자, 무조건 ing로 쓰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일단 은총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ing를 써야 된다. 아니야? 그럼 민지? 항상 역배를 걸어요. 항상 역배에 걸어. 역배. 그럼 나머지는 전원다. ing로 변환할 수도 있고 pp로 변환할 수도 있다. 맞아? 아니 뭐야? 유나 맞아? 아니 네 생각. 경민이 오케이? 맞아요? pp로도 쓸 수 있다? 아니야? 뭐야? 그러면 아까 전에 ing 때 그럼 손을 들든가 자수가. 자, 정답을 말하자면요, ing로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pp로 안 써요. 뭘 찍어놓고 ing로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분사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항상 ing로만 시작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왜? ing로 바꾸잖아 무조건.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 접속사. 접속사? 아니 그러니까 이 접속사 있건 없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그냥 아니죠. 없다고 가정. 아니죠. 무조건 ing만 쓴다. 아니죠. 왜요? 왜냐면 주어가 다르면 앞에 주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딴 얘기로 하고 있어. 아 얘네는 신경 쓰지 말고 얘네 말고 얘만 봤을 때 얘만. 이런 거 무조건 ing 형태로만 나온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달라요. 아까는 지우고 지고 얘를 ing로 쓴다라고 내가 아까 질문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ing로 얘를 쓰니까 무조건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는 형태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배웠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ing 무조건 쓰니까 ing로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딸이냐? 지금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게 진짜인 거야 아니면 우리가 낚시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PP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P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까 쓰는 거는 무조건 ing로 쓰라면서 어떻게 PP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꾸는 거 무조건 ing로 바꾸는 게 맞아요. 무조건 ing로 쓰는 건 맞아. 근데 과거분사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비동사. 어. 비동사 있을 때.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의 pp가 나왔어. 그러면 지우고 ing를 하겠죠? 근데 being은 생략이 되잖아. 그러니까 pp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pp 말고 딴 걸로 시작할 수도 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ing 지금 나갔는데. 자, 일단은 형용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죠. 비동사잖아. 형용사 보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일형식이라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게 무조건 ing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pp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형용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while in New Yor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접속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예를 들어 I was 이런 게 생략되어 있겠죠.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됐나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사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는 이렇고요. 뭐 바꾸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빙이 나올 때는 생략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단순 분사구문 여기를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3번으로 갈게요. 3번 완료형 분사구문 가겠습니다. 완료형.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예문을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우리 금다영이가 안 볼 테니까 더 확대할게. 괜찮아요. 그래?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as I had lost my wallet, I couldn't buy anything 하고 나왔어. 이 시제를 잘 봐봐. 여기 couldn't 과거죠? had lost야. 얘 대과거죠. 그렇죠? 시제가 달라요 지금. 위에 건 시제가 어땠어요? had 과거고요. went 과거입니다. 시제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지우고 그냥 ing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다르죠. 그렇죠? 시제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having pp 형태로 써주는 거야. having pp. 됐어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주어 똑같죠. I. 그래서 I 지우고 had lost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losing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having pp로 써준다고. having pp. having lost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having lo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과거로 나오고 현재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테스트로 좀 쳐줄게요. 잠깐만요. 이 예문을 한번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as I had라고 나왔는데 좀만 더 확대하자. as I lost my wallet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냥 과거용으로. 그리고 뒷부분이 현재로 나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과거 시제지만 얘는 현재 시제잖아. 그렇지? 시제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얘도 어떻게? having pp로 쓰는 거라고. having 이렇게 됐어요? having lost.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똑같이 can't로 가야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시제가 이 종속절의 시제, 즉 부사절의 시제가 먼저 일어났다면 having pp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게 바로 완료형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해석할 때는 당연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지금 살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잃어버렸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분사구문의 용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우리 독해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이제 살짝 있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분사구문의 용법 보시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속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이론적으로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이 뭐뭐 할 때가 다가 아니에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은 전부 다 이론적으로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독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거였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얘랑 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독해 수업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해봐. 접속사를 쓸 때 when도 있고 while도 있고 뭐 before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뭐뭐 할 때, 하는 동안에, 뭐뭐 하기 전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를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쓰면은 어떤 접속사를 쓰던 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렇죠? 아니, 접속사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애매해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뭐뭐 할 때야, 하는 동안에야, 뭐뭐 하기 전에야, 후에야 이게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야. 접속사가 없다 보니까.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대화할 때도 되게 헷갈려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긴 거야. 우리 이런 분사구문을 쓸 때 웬만하면은 이런 거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쓰자. 이런 애들은. 그리고 분사구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만 웬만하면 쓰자라고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긴 거야. 문법적인 뭐 그런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대화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약간 그런 암묵적인 룰이 생겼다는 거죠. 됐나요? 게다가 ing를 이제 보통 많이 쓰잖아요. 분사구문은.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ng라는 거는 어떤 진행적인 의미가 있죠. 뭔가를 하면서. 그렇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ing는 분사구문은 웬만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자라고 한 겁니다. 거꾸로 가서 그러면 그러면 이 뭐뭐 하면 왜 하필이면은 그러면 그 많은 분사구문의 뜻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얘를 고른 거야? 라고 이제 또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거는 저 하면서라는 의미가 접속사 as의 뜻이어서 그래요. 근데 as는 거꾸로 어때요? 얘는 또 뜻이 많잖아요.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듯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접속사 as를 쓸 때는 오히려 얘를 써서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뜻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라는 의미일 때는 as 쓰지 말고 그냥 분사구문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약간 암묵적 룰 같은 게 생긴 거죠.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분사구문은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사의 주어동사하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얘를 지우죠? 자, 주어 두 개를 봤는데 이 주어 두 개가 달라. 이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냅둬요. 냅두고 얘를 ing로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 하는 거예요. 됐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무슨 뭐 독립분사구문 뭐 이딴 식이어서 이제 명칭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가 두 개가 서로 달라서 주어를 냅둔 형태. 이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를 보시면 when he called her, he 나왔고 여기는 we가 나왔어요.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분사구문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워버리는데 he는 냅둬야죠. 냅두고 얘는 어떻게? ing로 써야겠죠. 됐어? 그래서 he calling her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거예요. 되셨나요? 이 독립분사구문은요 고등부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어법 문제로 좀 잘 나오는데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얘가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뭐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어법적으로 좀 더 중요하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예문 보시면 he calling her, we were having dinne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문에.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were having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면 틀려요? he called her, we were having dinner 이렇게 쓰면 어떨까? 여기가 맞을까 틀릴까? 자, 또 이제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피아 게임 하나요? 뭐 밤이 됐습니다. 자, 다 뚝배기를 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뭐 마피아 뽑는 거지. 왜 이렇게 다 조용해? 얘는 어떨까? 맞아. 아, 금다연 안 보니까 내가 확대해줄게. 아, 나 진짜 금다연. 에? 오. 이 정도면 진짜 눈을 바꿔야 돼.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앞자리 안 보나.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맨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자식아. 금민지 멍 때리지 말고. 아, 선생님 저 맞았어요. 아, 이거 맞아요? 아, 그래요? 왜요? 그냥 해석하니까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cold를 써도 되고 calling을 써도 되는 거네요? 여긴 calling으로 나왔잖아. 와. 둘 다 되는 거네? 그치? 아니야? 모르겠다. 콜드가 아닌 것 같기도 해.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해? 너요. 안 되죠. 왜요? 아니 될 것 같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여기 마침 과거형이고. 동주 또 이상한 소리 들지 말고. 무슨 뭐 저기 고양이 소리? 고양이냐 저거? 돼요. 내가 차마 개소리라고 하지 못하겠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에이. 왜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왔죠. 동사를 두 개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콤마는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고구마는 뭐예요? 그냥 뭐가 뭐예요? 문장 부호죠? 그럼 써도 되고.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약간 고등부에서 대세 어법 중 하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뭐 여러분은 지금은 어쨌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뭐 어법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은 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문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when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he called를 쓰니까 여기서 when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법적으로 어색하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관용적 독립분사구문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독립부정사 있죠? to tell the truth, to begin with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걔네랑 좀 비슷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considering, judging from,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roughly speaking 이 speaking 시리즈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그다음에 대충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considering이라는 표현만 좀 추가로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considering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give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given.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하면.